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번 스터짐의 학습 컨텐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 컨텐츠, 즉 다시 말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스터짐 북스가 이제 만들어진 그 취지와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터짐 북스는 철저하게 마지막 포커스는 가천대 약수령 논술고사의 완벽한 합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첫 번째의 핵심은 스터짐 넘버링입니다. 그러니까 넘버링이란 말 자체는 결국은 학습을 해야 될 모든 그 수학 문제와 그 다음에 국어의 제시문에 대해서 번호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버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의 핵심은 토탈 약수령 논술고사 수학, 그 다음에 국어 두 개가 되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천대 기출도 똑같이 넘버링을 두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볼게요. 우리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가지고 이러한 이제 교재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스터디 넘버링. 수학 같은 경우는 총 566번의 넘버링을 번호를 매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는지 볼까요? 자, 보다시피 수능 특강 수학 1이라는 교재 안에 있는 목차의 지수와 로그가 1번이죠. 1번인데 여기 보다시피 예제, 유제 이렇게 쭉 번호를 매겼는데 예제 1번은 001, 유제 1번은 002 이렇게 매겼고 레벨 1이 없어요. 레벨 1이 없던 게 특징이고요. 뭐 레벨 1 출제가 되긴 해도 뭐 거의 이제 그 쉬우니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특징은 또 레벨 3가 없어요. 레벨 3도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레벨 3 한 문항을 정복하기 위해 쏟는 그 시간에 차라리 반복해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자. 즉 다시 말해가지고 15문항 중에 한 문항 정도가 수학에서 레벨 3 이상, 즉 다시 말해가지고 수능으로 말하면은 어려운 4점짜리 문제죠. 어려운 4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되나, 그런 문제들은 그냥 틀리는 걸로. 물론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레벨 3까지 정복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레벨 2까지, 대표 기준까지 마무리 짓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수로그 이제 1편에 나와 있는 요게 총 24번, 24번까지 있죠. 24번까지 있고요. 저희 교재는 24번까지의 모든 문제를 다 변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제물들을 똑같이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한 권에, 지수와 로그 한 권에 요 문제를 다 실었고, 이게 플러스 과제물까지니까 두 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사실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거 본학습,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과제물, 세 번째 실제 수능 특강을 공부하면 최고 베스트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5번, 많게는 10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은 시험장에서는 거의 다 아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권이 지수와 로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쭉 해서 2권 지수함수 로그 함수, 상강함수 쭉 넘어가면은 이제 마지막 끝까지 가면은 여기 이제 끝까지 쭉 가볼게요. 번호가 이제 수능 완성이고요. 마지막 수능 완성에 있는 마지막 번호가 566번이에요. 그래서 566번까지의 모든 문항을 다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죠. 이게 수학이고요. 수학은 566 넘버링이고요. 국어 볼까요, 국어? 국어 같은 경우는 총 199개의 넘버링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네, 저 표지에 약간 이렇게 한글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분위기 바꿨습니다. 그럼 그렇고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목차가 1번이 교과서 개념학습, 2번이 적용학습. 적용학습에 나와 있는 그 9번이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주제통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권당 이렇게 묶었어요. 교과서 개념학습이 한 권, 그러니까 번호로 말하면 13번. 두 번째 적용학습에서 인문예술이 토탈 14번부터 26번까지 13개 지문. 이렇게 해서 한 권, 이렇게 해서 한 권. 총 21권의 교재가 나오고요. 마지막 번호를 가면
이렇게 해서 199번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99번까지의 제시문에 대한 넘버링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뭐 국어는 뭐 거의 틀릴 일이 없습니다. 국어가 너무 쉽게 나니까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 거고요. 시간 되는 친구들은, 학생들은 입시설명 요약 이런 것들도 보면 좋은데 우리는 논술고사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 12개, 13개를 맞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은 이제 학습 교재가 스터짐에 있는 가장 큰 메인이에요. 이 교재가 본 교재가 인강과 강의와 동시에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수학 교재가 있고 이제 국어 교재가 있어요. 수학부터 먼저 볼까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파워업 수학 1강은 지수와 로그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총 24권이 만들어지는 거고 중간에 들어오는 친구들, 렉처간이 없는 친구들은 이것도 압축해가지고 교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개념 학습이 나오고 개념에 대한 얘기를 쭉 정리하고 강의도 들을 수가 있어요. 강의를 클릭하게 되면 강의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다시피 여기 넘버링 1번이에요. 00이 써있죠. 이 1번을 풀면은 이게 이제 본교재고요. 처음에는 혼자 푸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혼자 푸는 걸 확인하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위에 해설 강의 바로 가기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 강의가 있는데요. 이 강의를 클릭하게 되면은 유튜브가 나옵니다. 학습 강의가 나와요.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번호를 쭉 매겼고 요게 중간에 특징이 뭐냐면은 특징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아까도 봤지만 24번까지가 24번까지였었죠. 24번까지가 오케이 요까지가 넘버링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25번부터는 기출문제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는 게 좋은데 난 시간이 없어. 그러면 기출문제는 패스하고요. 요것도 만약에 시간 되면은 해설 강의 들으면서 학습하면 돼요. 해설 강의는 친절하게도 다 설명해 놨어요. 우리 수학쌤이 워낙 강의도 잘하시고 손글씨가 뭐 완전히 뭐 거의 최고죠. 손글씨 보면은 다 이해가 되는데 더군다나 배점까지 다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똑같이 과제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본학습, 한편으로는 과제물, 또 한편으로는 실제 수능 특강 문제. 이렇게 한 번에 3번 반복하면 최고 베스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권을 끝내고 토탈 24권의 학습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교재가 나오고요. 우리 스터짐의 국어 교재는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은 저희는 이제 본학습과 똑같아요. 본학습과 과제물이 나오고요. 과제물은 철저하게 키워드를 훈련하는 겁니다. 자, 키워드 훈련하는 이유는 기출문제를 공부한 친구들은 알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시문이 나와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다 실었어요. 실었고 여기 해설 강의 바로 가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영상이 뜨거든요. 영상이 뜨는 거는 이제 확인하시고요. 영상을 보면서 여기다 키워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샘플 보여주기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수학쌤이긴 하나 국어를 되게 잘해요. 국어를 또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자, 봅시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제시문이고요. 이 제시문을 바라보는 안목에 대한 부분들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학생 입장에서 강의를 듣고 요약을 하는 거야. 제가 이제 학생 입장에서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자기 선택적 독서는, 여기 이제 써 있지만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책을 읽는 것이다. 아하, 얘는 첫 번째 단원에 나온 것은 정의야. 첫 번째 정의가 나왔어요. 아이고, 자꾸 그럴 것이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독자는 추천 도서 목록에서 책을 선정하거나 선정해야 할 책의 목록 같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책을 선정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이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독자는 책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어. 아, 두 번째는 일문단에서는 첫 번째는 정의, 두 번째는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따라서 독자는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 자신에게 적절한 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이 필요해. 전략이죠. 여기 여러분 키워드야. 이렇게 푸시하는 거고, 그 전략의 이름이 북매치 전략이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제시문의 1문단의 내용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정리해둔 게 이게 바로 구조도 학습이에요. 두 번째는 북매치는 9가지 책 선정 요소인 이렇게 나왔죠. 9가지 선정 요소가 나오는구나. 두 번째 문단에서는 9가지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이게 또 키워드겠죠. 뭐 책의 길이, 친숙성, 글의 구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키워드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9가지 요소를 쭉 설명했을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 문단은 독자는 9가지 요소와 관련된 질문을 직접 만들거나 미리 만들어 질문을 활용하여 9가지 요소에 대한 자신의 수준이나 능력을 경험한다. 점검한다. 그래서 점검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쭉 해서 내가 읽기에 편할 것 같아. 세 번째는 이제 9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면 어떠한 점검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기 나왔고요. 독자는 글의 구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각 장의 작품을 예로 많이 들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되고 4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어 내가 읽기에 답변을 작성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는 독자는 북매치 전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어려움이나 적절한 책 선정의 어려움을 떠올려보고 이를 인식함으로써 자신에게 적합한 책을 고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북매치 전략을 활용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적었죠. 그렇죠? 효과가 있는지를 적었어. 그래서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구조화 시켜놓고 내가 정리를 하면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전체 흐름들이 보이고 키워드가 뭔지가 보이잖아요. 막 적으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실제 선생님이 이렇게 구조들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 선택적 독서의 정의가 뭔지를 정리했고, 이렇게 이제 문제 구조가 된 거예요. 우려사항이 있어. 그래서 우려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전략이 필요해. 그 전략이 북매치 전략인데, 북매치 전략은 이거야. 이렇게 분류한다. 라는 게 나왔고, 3문단에서는 이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나왔고, 점검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걸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어. 라는 것으로 이 하나의 제시문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구조도 학습법이고요.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하시면 되고 전체를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의 제시문이 끝나면 우리 교재는 저기 뒤에 쭉 13개 지문이 쭉 나오고 요 정도까지 가면은 그죠? 요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과제물이 나오죠. 이렇게 과제물에서 첫 번째 과제물에 나와 있는 요게 바로 가천대가 맨날 내는 키워드 훈련이에요. 키워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선택적 독서의 정의가 뭐냐? 독자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아까 봤지만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책을 읽는 것 이렇게 해서 학습하게 되면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쭉 하다 보면은 하나의 제시문이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제시문까지 199개를 공부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시험장에서는 내용을 읽지 않아도 내용을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 문제 물으면은요, 정답은 전부 다 제시문에 있기 때문에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서 국어는 실제 만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약스러운 논술 수학 교재를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교실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학습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점검이 필요하죠. 그 점검은 테스트고요. 요 놈의 이름이 파워업이에요. 파워업이라는 글씨가 안 보일 텐데 파워업이고요. 요 교재를 마무리 짓는 학생들은 테스트를 보는 거고, 테스트는 파이터예요. 파이터를 볼 거고요. 파이터는 단원마다 토탈 수학 같은 경우는 A형, B형, C형 처음에 3개를 만들었는데 3개를 만들고 학습하다 보니까 너무 양도 많고 해서 저희가 2개로 줄였어요. 그래서 2개를 줄였고 A형은 좀 쉬운 난이도로, 뒤에 있는 C형은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 해가지고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고, 그럼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첨삭을 합니다. 테스트는 철저하게 첨삭을 해주는 거예요. C형을 봐볼까요, 한번? C형은 상난이도가 절반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터 해가지고 좀 딱 힘을 기르는 걸로 나와 있죠. 그렇게 쭉 서술하시오 보다시피 다 서술하시오로 문제를 바꿨죠. 서술하시오가 나와 있고, 서술하시오가 아닌 풀이 과정을 완성하는 것도 전체 문항에서 한 10%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쭉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점검도 되고 우리는 이거를 다 기록할 수가 있고요. 보이죠? 여기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어도 마찬가지로 국어에 대한 문제는 전부 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구조도와 키워드를 학습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국어에 대한 파이터 어디 있죠? 이렇게 국어 테스트는 이제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내용 구조도 넣는 것도 넣었지만 이제 사실은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테스트를 보기엔 좀 어려워서 이건 테스트 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 테스트로 빈칸 채우는 걸로 문제를 만들었어요. 각 게시문당 10개 정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매 13권의 중에서 저희가 뽑아가지고 30문항을 테스트를 봅니다. 그럼 이 정도만 하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끝이 나는데 이걸로 좀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이제 부족할 때는 뭘 합니까? 실전 모의고사가 필요하겠죠. 실전 모의고사가 이렇게 뒤에 쭉 나와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는 시간이 이제 나중에 좀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이해가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샘플, 자연 샘플 해가지고 저희가 가천대 형식 그대로 만들었어요. 가천대 형식 그대로 만들었고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보면 폰트도 그렇고요. 이 구조도 그렇고 전부 다 가천대에서 만든 거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연습하다 보면은 실력이 많이 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등수까지 다 나오고 레포트도 저희가 제작해가지고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알겠지만은 저희가 만들어진 거를 주간 리포트도 만들고 리포트 해가지고 실제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다 보내드려요. 샘플 보시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뭘 했고, 학생이 뭘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도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출석은 어떻고, 요거는 이제 출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학생이 학습하면서 데이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출석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간 학습 리포트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샘플로 받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학습하게 되면은 약수령 논술고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하게 준비가 됩니다. 이렇게 학습하도록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원리가 만들어졌냐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는 이거예요. 저희가 보니까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험이든 PT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트레이닝의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전략은 뭡니까? 전략은 결국은 그동안 출제됐던 그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 입시가 어떤 거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적었어요. 이게 전략이고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2단계인데요. 2단계는 강화해가지고 부스터로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분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분석을 잘한 열심히 한 곳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분석 교재를 만들었고요. 분석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출제가 됐고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가 나왔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수학이 국어는 5권 만들었고요. 수학은 12권을 우리가 다 분석해가지고 제작해놨습니다. 강화 PT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그 실제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분석하는 거고요. 도약은 뭐냐? 기출을 받고 방향을 알았으니 말 그대로 파워업, 힘을 기르자. 힘을 길러서 이렇게 쭉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봤지만 국어는 24권, 국어는 21권, 수학은 24권 이렇게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 실제 아레나 전쟁터죠. 전투 PT. 아레나 전투 PT예요. 교재 이름이 다 아레나예요. 아레나. 전쟁터에서 실제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해 힘을 기르는 게 아레나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단계를 밟으면은 그 누구나 논술의 전쟁터에서 압도적 우위를 우리는 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합격권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타쯤에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오다 보면은
그냥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돼가지고 시험장에서는 보자마자 문제가 왜 이렇게 나온지가 한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정말 다 아는 게 나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학생이 합격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